진심이에요? 미국이 한국한테 배운다고요? 농담하는 거죠? 리처드 윌리엄스가 상사를 향해 대들었습니다. 상사가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회의 끝나자마자 한국으로 떠나. 직접 가서 보고 배워와. 미국과 한국의 지하철 도입 격차는 무려 77년.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77년의 차이가 무색하게도 한국의 지하철을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윌리엄스입니다. 뉴욕 교통국에서 30년간 근무해온 베테랑 공무원입니다. 저는 뉴욕 교통국 회의실에서 있었던 일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미국의 자존심인 뉴욕 지하철에 대해 보고를 하러 왔고 세계 최고의 지하철이라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상사가 들어왔습니다. 구두가 바닥을 치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고 대형 스크린에는 끔찍한 뉴스 헤드라인들이 번갈아 비춰졌습니다. 출근하다 죽을까봐 뉴욕 시민들 승강장 벽에 붙어 서 있다.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뉴스는 더 끔찍했습니다. 뉴욕 지하철서 불에 타 숨진 여성, 태연하게 지켜본 용의자. 그리고 마지막 뉴스였습니다. 주행 중 총격, 승객들은 2시간 동안 공포에 떨었다. 상사의 주먹이 테이블을 내리치는 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이게 네가 자랑하는 뉴욕 지하철이야? 상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침묵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고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너 다음 사고 때 누가 죽으면 네 책임이야. 상사의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거웠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뉴욕의 마천루들이 평소와 다르게 보였습니다. 마치 우리의 실패를 조롱하는 것처럼요. 이번 회의 끝나자마자 한국으로 떠나. 직접 보고 와서 배워와. 상사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습니다. 한국이라니. 말도 안 돼.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지하철을 운영하는 뉴욕이 한국에서 무엇을 배운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들리는 구두 소리가 마치 시계 초침처럼 들렸습니다. 뉴욕의 지하철, 제가 평생을 바쳐온 이 시스템이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여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서랍 안에서 먼지 묻은 여권을 꺼내는 순간 쓰라린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년 경력의 제가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 가야 한다는 것을요. 창밖으로 뉴욕의 지하철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들리던 그 소리가 오늘따라 마치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가방을 싸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을까요? 세계 최초의 지하철을 운영하는 뉴욕이 말입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택시를 잡으려는 제 손을 김태훈 서울교통공사 관리팀장이 살며시 잡았죠. 윌리엄스 씨, 지하철이 더 빠릅니다. 30분이면 도착해요. 공항철도 승강장에 도착한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빛났고 먼지 한 톨 보이지 않았죠. 깨끗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뉴욕의 지하철역에서 늘 맡던 퀴퀴한 냄새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자동 발매기 앞에서 시작됐습니다. 처음 보는 교통카드 시스템에 당황했지만 한 번 구매로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에 감탄이 절로 나왔죠. 이렇게 편리한 시스템이 있었다니. 뉴욕의 메트로 카드는 왜 이렇게 불편했을까요? 두 번째 충격은 승강장에서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새치기 없이 자발적으로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죠.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을 확인하다 세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터지는 겁니다. 김태훈의 설명처럼 모든 역사와 전동차에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었고 오지도 끊김없이 사용할 수 있었죠. 화장실을 찾다가 네 번째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백화점 수준의 깨끗한 화장실과 세련된 상업시설들. 뉴욕의 어둡고 불편한 역사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지하철역이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닌 생활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었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반짝이는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뉴욕의 어두침침한 계단과는 비교도 할 수 없었죠. 발 아래로 스치는 차가운 바람이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열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드러운 바퀴 소리, 조용히 미끄러지듯 들어오는 열차. 뉴욕의 요란한 쇳소리와는 전혀 달랐죠. 이제 시작입니다. 김태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지하철을 운영하는 뉴욕이 이곳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바뀔 때마다 제 마음속의 의구심도 조금씩 바뀌어 갔습니다. 이곳은 분명 뭔가 달랐습니다. 무엇이 이토록 다른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더 깊이 한국의 지하철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역을 돌아보는 동안 우리는 놀라운 일을 목격했습니다. 한 노인이 갑자기 승강장에서 쓰러진 것입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는 뉴욕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뉴욕이었다면 구조대가 오기까지 최소 15분. 그것도 신고를 제대로 받아준다면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즉시 CPR을 시작했고 한 승객은 재빨리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비상벨을 누른 지 30초도 채 되지 않아 영무원이 제세동기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뉴욕에서는 제세동기가 어디 있는지 찾는 것조차 힘든데 말이죠. 괜찮으세요? 영무원의 침착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제세동기 패드를 부착하는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긴장된 공기 속에서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단 3분.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노인의 의식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뉴욕에서는 구급차가 도착하기도 전에 상황이 끝난 겁니다.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구조잖아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김 팀장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정기적으로 간단한 구조 훈련을 받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노인을 이송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뉴욕의 시스템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승강장의 공기가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제 마음속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영무원들은 마치 일상적인 일처럼 담담하게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귓가에는 제세동기의 기계음이 맴돌았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뉴욕 지하철의 현실을 일깨우는 경고음 같았습니다. 3분의 기적을 목격한 지금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김 팀장님,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네, 매년 수백 건의 응급 상황이 발생하지만 사망률은 매우 낮습니다. 모든 영무원이 응급처치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뉴욕의 영무원들을 떠올렸습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대부분 경찰이나 구급대원을 기다리라고만 하죠. 그들에게 그럴 의무가 없다는 걸 알지만 이제는 그게 변명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 광경은 단순한 응급 구조가 아닌 시스템의 차이였습니다. 이윤이 아닌 생명을 우선하는 가치관의 차이였죠. 이제야 김태훈의 말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도어를 보며 저는 무의식적으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런 걸 설치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김 팀장은 천천히 스크린도어의 유리벽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스크린도어 도입 후 선로 추락 사고가 98% 감소했습니다.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비용은 문제가 되지 않죠. CCTV 모니터룸으로 안내받았을 때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수백 개의 화면이 역사 구석구석을 비추고 있었고 AI가 실시간으로 위험 상황을 감지하고 있었죠. 범죄 검거율이 100%라고요? 제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네, CCTV와 AI 분석 덕분입니다. 범죄자들도 이제는 지하철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요. 순간 뉴욕에서 있었던 소매치기 사건들과 더불어 더욱 끔찍한 사고가 떠올랐습니다. 한 승객이 선로로 밀려 사망한 사건. CCTV가 있었지만 화질이 너무 나빠 범인을 찾지 못했죠.
미국은 돈이 되는 곳에만 투자하지만 한국은 시민이 안전한 곳에 투자합니다. 김태훈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역사 내 편의점에 들렀을 때 점원이 없는 무인 매장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도난은 없나요? 거의 없죠. CCTV가 있어서 안심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그동안 고수해온 돈 중심 운영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게 됐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투자. 그것이 결국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영무실에서 본 통계 자료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사고율, 범죄율, 정시 운행률. 모든 지표에서 뉴욕은 한국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자부심을 가졌던 건 허상이었던 걸까요? 윌리엄스 씨, 자부심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발전을 막아서는 안 되겠죠? 그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스크린도어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돈만을 쫓아왔던 걸까요? 제 손에 쥐어진 태블릿에는 실시간 열차 운행 정보가 떴습니다. 99.9%의 정시 운행률. 뉴욕의 80%대 정시 운행률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돈이 아닌 사람을 위한 투자, 그것이 결국 도시 전체의 경쟁력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뉴욕의 지하철도 이제는 변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강남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여기가 백화점인가요? 지하철역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화려했죠. 밝은 조명 아래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 카페에서 이야기꽃을 피우는 젊은이들. 지하철역이 곧 생활의 중심입니다. 김태훈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쇼핑하고 식사하고 약속도 잡죠. 강남역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지하 상가를 걸으며 제 발걸음이 자꾸 멈춰섰습니다. 옷가게, 식당, 카페, 서점. 마치 작은 도시를 걷는 것 같았죠. 공기도 쾌적했고 바닥은 반들반들 윤이 났습니다. 그때 뉴욕의 지하철역이 떠올랐습니다. 퀴퀴한 냄새, 어두운 조명, 불안한 분위기. 사람들은 최대한 빨리 빠져나가기 바쁘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뉴욕 지하철역은 빨리 빠져나가고 싶은 곳이에요. 하지만 여긴 제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머물고 싶은 공간이죠? 김태훈이 제 말을 받았습니다. 역사 내 도서관에서는 학생들이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고 문화공간에서는 작은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이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닌 문화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었죠. 지하철 환승통로는 마치 지하보행 도시 같았습니다. 쾌적한 공기, 밝은 조명, 깨끗한 바닥. 뉴욕의 어둡고 불편한 환승통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었죠. 우리 역장님은 지하철역은 도시의 얼굴이라고 말씀하세요. 김태훈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와중에도 질서정연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뛰어가는 사람도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도 없었죠. 마치 지상의 도시가 그대로 지하로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이게 바로 역세권 문화군요. 제가 중얼거리자 김태훈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을 나서면서 생각했습니다. 뉴욕의 지하철역도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아니, 변해야만 하는 걸까요?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도시의 얼굴다운 지하철을 만들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출근 시간대의 지하철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워임에도 놀랍도록 조용했습니다. 승객들은 각자 스마트폰을 보거나 조용히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에스컬레이터에서는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쪽으로 비켜서서 천천히 움직였고 바쁜 사람들을 위해 반대편을 비워두고 있었죠. 제가 본 것 중 가장 질서정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차내 노약자석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왜 저 자리가 비어 있나요? 제가 묻자 김태훈이 설명했습니다. 혹시 임산부가 탈 수도 있으니까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배려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힘겹게 걸어오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도우려 몸을 일으키기도 전에 2명의 학생이 달려가 짐을 들어드렸죠. 이건 교육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김태훈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형성된 문화죠.
전동차가 급정거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고 서로를 걱정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뉴욕이었다면 아마 고성이 오갔을 텐데 말이죠. 우린 시스템을 따라할 수 있어도 이건 못 따라할 것 같네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휴대폰 소리도 큰 웃음소리도 없었습니다. 마치 도서관처럼 조용한 공간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이동하고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술에 취한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뉴욕에서는 흔한 광경인데 말이죠. 김태훈은 취객이 가끔 있어도 다른 승객들이 알아서 역무원에게 신고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하철이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하나의 작은 사회라는 거죠. 서로를 배려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질서를 지키는 그런 작은 사회 말입니다. 이건 시스템의 차이가 아니라 시민의식의 차이네요. 제 말에 김태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가 100년을 투자해도 따라갈 수 없는 이유를. 시설은 돈으로 만들 수 있지만 시민의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요. 뉴욕 교통국 회의실로 돌아온 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준비하면서도 생각이 많았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첫 슬라이드를 띄우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초의 지하철을 만들었다고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상사의 표정이 굳어졌고 동료들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스크린에는 사진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깨끗한 역사, 정시 운행률 99.9%, 시민들이 서로 배려하는 모습.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회의실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본 것은 단순한 시설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100년을 더 투자해도 한국을 따라갈 수 없는 이유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통계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사고율, 범죄율, 고객 만족도 모든 수치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났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수익성은 그 다음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제가 직접 목격한 응급 상황 대처 장면을 담았습니다. 3분 만에 생명을 구하는 순간이었고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상사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이제 뭘 해야 하지?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선 한국처럼 변해야겠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마천루들이 우리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서 벗어나 한국처럼 미래로 나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도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내일도 온감동하세요.